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의 발행과는 다르게 전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파급력이 점점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토요타 판매량은 지난해 8월 대비 마이너스 59%, 혼다 마이너스 81%, 닛산 마이너스 87%, 인피니티 마이너스 68% 폭락해 주었고요. 같은 기간 현대차의 소나타는 플러스 43%, 기아차의 K7은 플러스 110.6%라는 이 어메이징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맥주는 더 심각하죠. 관세청에 따르면 8월 일본 맥주 수입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2018년 8월 대비 마이너스 94.8% 감소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머지 5.2%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일본을 찬양하는 그쪽 분들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5.2%는 줄이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결과이고 저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느 국가 국민들이 지금처럼 이 놀라운 수준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외국의 경제 침략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국가들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유니클로도 한번 봐볼까요? 유니클로 올해만 벌써 8곳 폐점, 실적은 7월 넷째 주에 마이너스 70%, 8월에는 마이너스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상황은 어떨까요? 8월 인천공항의 일본 여행객이 마이너스 20% 감소하였는데 해외여행의 경우 수개월 전부터 호텔과 비행기표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불매운동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국에서만 이미 연간 수조 원대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유니클로의 전세계 매출액이 21조 원이 넘는다, 토요타 1년 매출액이 300조 원이 넘는다면서 한국에서 1, 2조 원 손해봐도 전혀 타격이 없다, 마치 일본의 극우 세력을 대변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 아직도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일본에 충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현재 놀라운 속도로 전세계에 퍼지고 있는 일본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41세 양재현씨가 빅W라는 백화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전범기가 그려진 티셔츠가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바로 고객센터로 달려가서 이건 독일의 나치 전범기와 같은 것 이라면서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고,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현지 유명 언론사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까지 해당 이슈를 알리자 호주 백화점 빅W에서 이러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너무 통쾌해서 제가 풀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 제이, 시간 내서 연락해줘서 고마워. 이 티셔츠의 이미지는 전세계 도시들을 상징하는 티셔츠 중에서 하나일 뿐이지 고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 그러나 우리는 이 티셔츠가 일부 고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이해하고 그 결과 우리는 호주에 있는 모든 매장들에서 이 티셔츠를 없앨 거야. 우리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 이미지가 어떠한 디자인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명심할게. 고마워, 빅W가.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용기 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져준 호주의 양재현님에게 힘찬 박수를 한 번씩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호주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W는 182개의 백화점을 가진 초대형 유통업체입니다. 호주는 콜스와 브루얼스 둘이서 이 호주 슈퍼마켓 전체의 80% 정도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럴스의 핵심 자회사가 바로 빅W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정도가 되겠네요. 또 얼마 전 소니가 너무 강력한 상대를 잘못 건드렸죠. 바로 마블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 이상 마블 시리즈에서 스파이더맨을 볼 수 없게 되자 전세계 마블 팬들이 격분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향후 출시될 소니의 스파이더맨 영화 보이콧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니의 핵심 매출원 중 하나인 플레이스테이션까지 보이콧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주 전 업로드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시민들 뿐만이 아니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도 일본 회사들과 거래를 끊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이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불화수소를 국산화를 본격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DFD사로부터 불산 테스트도 완료한 상황이죠. 전세계 스마트폰 1위, 메모리 반도체 1위, 1년에 240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삼성전자에게 일본은 완전히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휩쓸고 있는 국내 바이오 1위 기업 셀트리온은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품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본산 수입 원부자재들을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일본 대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수입을 대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재팬 패싱을 하고 있는 이들은 한국 기업들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던 세계 스마트폰 3위죠. 중국의 샤오미는 삼성의 6400만 화소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 센서 기술은 매우 대단하다며 소니에서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습니다. 현재 소니가 판매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는 4800만 화소인데요. 삼성은 6400만 화소에 이어서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소니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죠. 미국에서도 재팬 패싱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에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독점으로 공급해 왔었죠. 하지만 이번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3에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 올인한 회사죠. 지난해 전기차는 총 126만 대가 팔렸는데요. 그중 77만 대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전기차 판매 브랜드 1위가 테슬라로 25만 대, 중국의 북경 자동차 그룹이 17만 대로 2위. 테슬라가 중국에 올인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테슬라가 올인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인 모델 3에 LG화학이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지금부터 5시간 27분 동안 이런 식으로 일본 제품들을 쓰지 않으려는 전세계 기업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바쁘시게 자신의 소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본은 이번에 한국에 부당한 제재들을 가하고 망언을 퍼부으면서 승리하고 있다는 이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채널의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 나라의 심장과 같은 산업을 초토화시키려고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일본 기업과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일본의 국가 리스크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전 세계 주요 펀드들이 향후 점진적으로 일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 가치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투자 회사죠. 소프트뱅크가 일본 전망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였는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핵심 펀드가 바로 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이 높은 기업들에게 막대한 규모를 투자하고 있죠. 이 펀드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분 45%로 가장 많고 소프트뱅크가 28% 그리고 애플, 퀄컴 등도 함께 참여한 1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펀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보시면요. 우버, 엔비디아, 위워크, 바이트댄스, 디디추싱 등 대부분 미국과 중국 기업들입니다. 한국의 쿠팡에도 2조 원을 넘게 투자하였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전 세계 총 75개의 유니콘 기업들에 투자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일본 기업은 단 하나도,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단 하나의 일본 기업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없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아무리 사우디 국부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소프트뱅크가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투자자일 뿐 소프트뱅크가 GP, 즉 펀드를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얼마나 투자할 회사가 없었으면 일본 투자 회사가 일본 기업을 자신의 펀드 리스트에 단 하나도 넣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닛산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8.5% 폭락하며 10년 만에 가장 충격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닛산 사태가 충격적이라면 이번에는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닛산의 기업 가치는 28조 원이죠. 하지만 이번에 위기가 찾아온 기업은 기업 가치 80조 원이 넘는 일본의 4대 대기업 소니입니다. 토요타, 소프트뱅크, NTT 다음이 바로 소니인데요. 소니가 흔들린다면 일본 경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니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팩트들만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난해 4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애플이 56%, 샤프 10%, 소니 9%, 삼성 7%, 교세라 6%인데요. 애플이 일본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줄도 몰랐던 샤프, 소니, 교세라가 2위, 3위, 5위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일본 내에서 삼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던 것은 일본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브랜드를 불매운동 해왔던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샤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망해서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어주는 대만의 폭스콘이 속한 흥하이 그룹에 팔려갔죠. 닛산이 프랑스의 르노에 팔려갔듯이 샤프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식과 경영권은 다른 국가에 팔려갔지만 본사는 일본에 남아있고 상당수의 경영진들도 일본인인 일본 기업인 것이죠. 일본인들이 자국 기업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삼성과의 엄청난 기술 격차도 커버해줄 만큼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일본의 자국 기업 사랑도 한계가 있나 봅니다. 여기 점유율을 다시 보시면 상위 5개 브랜드 중 삼성 홀로 1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었고 소니의 실적 하락폭이 가장 크죠. 마이너스 17.2%. 여기 소니의 글로벌 실적 보여드릴게요. 2017년 소니가 전 세계에 판매한 스마트폰은 1350만 대. 생각보다 정말 많죠.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액은 8조 원인데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천억 원. 즉 1년에 2천만 대는 넘겨야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소니가 스마트폰 개발에 투자를 엄청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기는커녕 2017년 대비 절반도 안 되는 650만 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최악의 결과죠. 물론 적자는 3배 이상 확대되어 마이너스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소니의 글로벌 스마트폰 사업이 박살이 나자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니가 인도에서 삼성과 중국 스마트폰들의 막강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 처참하게 무너졌는데요. 2018년 소니의 인도 스마트폰 점유율이 몇 %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1%. 참패를 당한 소니는 당연히 인도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것 같은데요. 원래 잘 팔리지도 않았지만 7월부터 일본 불매운동이 역사상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소니가 한국에서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소니의 스마트폰 실적이 반토막 나고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어도 소니가 중요시 여기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추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소니에게 비주류 지역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소니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류 지역인 유럽에서조차도 스마트폰 사업을 곧 접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테크 소식통 HD블로그의 보도에 따르면 소니 모바일이 유럽 지사를 폐쇄할 예정이라며 소니가 내년 3월까지 회사의 비용을 절반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니 모바일의 유럽 법인은 바로 스웨덴의 룬드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났고 소니 매니저인 룬드 스테판 안드레소는 앞으로 2년 동안 260여 개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소니의 고향인 일본에서조차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일본인들조차도 올해 삼성의 갤럭시 S10을 보고 더 이상 기술 격차가 심각한 일본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6%대의 점유율로 4위에 그쳤던 삼성이 샤프와 소니를 누르고 6년 만에 1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8.6%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던 소니는 이번에 7%까지 추락하였네요. 이 속도대로라면 향후 2-3년 안에 소니가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니의 다른 사업들은 어떨까요? 이미지 센서. 보시면 올해 소니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51%에 육박합니다. 삼성은 18%, SK하이닉스 3%로 소니가 압도적이죠.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덕분이죠. 애플까지 눌러버리고 세계 2위가 된 중국의 화웨이,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세계 스마트폰 4위와 5위, 샤오미와 오포 모두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인데 이들이 모두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준 덕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샤오미와 오포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타버렸습니다. 소니는 여전히 4,800만 화소, 삼성은 최근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를 공개한 데 이어서 곧바로 1억 800만 화소까지 세계 스마트폰 2위인 화웨이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여기 보시면 이 반도체 분야도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 등의 스마트폰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소니의 핵심 사업인 이 세 개가 곧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한국의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400조 원에 달하는 비메모리 시장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1위로 도약할 것이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앞으로 10년 안에 소니의 비메모리 사업부도 현재 소니의 스마트폰 사업처럼 완벽하게 완전히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소니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빠르게 스마트폰 및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고 소니의 핵심 수입원인 게임, 음악, 영화 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에게 후자를 택할 것을 권해주고 싶네요. 소니와 삼성의 경쟁은 누가 봐도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